흥농TV입니다. 오늘이 12월 14일입니다. 저는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에 있는 해드림 영농조합법인에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제가 오늘 나온 이유는 이 남양주, 양주, 네. 포천 일대는 이제 서울 근교농업이 발달한 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엽채류가 이제 주로 재배되는 지역인데, 이쪽 지역에 이제 농가들이 이제 올해 금년농사 마치고 이제 새 농사를 또 준비하는 기간이고, 특히 이제 하우스 염료 집적에 대해서 연작장애 때문에 농사 짓기가 힘들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나와갖고 우리 송 사장님은 금년에 제 사정 세트 써보셨잖아요. 네. 그래갖고서 농사가 잘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제 그런 사례하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러 나왔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영농 규모가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일동에 200평 기준으로 한 35동 정도고요. 네. 지금 대관령에 지금 올해 가을부터 준비한 게 한 35동. 그래도 지금 또 요번에 이제 내년 봄에 또 지금 증축을 할 게 15동. 예, 그렇게 해서 총 한 85동에서 한 90동 정도. 아유, 예. 규모가 크네요. 아니요, 그 전까지는 많이 작았죠. 근데 이 해드림 영농조합법인은 이제 생산, 재배, 유통이 함께 이루어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하기야, 작물하고. 예. 저희가 이제 그 해드림이라는 그 영농법인을 하면서 이제 안성농식품의 유통 쪽에 이제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예. 이렇게 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우리가 직영 이렇게 물건을 이제 일반적인 하주 농가에 받을 때하고 직접 우리가 이제 농사를 져서 직영을 했을 때의 그 장단점이라는 게 많은 차이를 이제 느끼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하우스를 시작을 점차적으로 했지만, 하우스를 시작한 것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뭐 농사를 져본 경험도 없는 저로서는 상당히 좀 생소하기 때문에 많은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뭐 하다 보니 참 애로점이 많았죠. 땅에 대해서도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하다가 이제 여기 흥농 이제 이사님 뵈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4종 세트 중에 지금 3종 세트, 4종 세트를 거의 쓴다고 봐야겠네요. 예, 이거를 지금 쓴 지가 2년이 좀 넘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농사에 대한 그 뭔가를 이제 아주 조금씩 알기 시작한 거죠.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예, 조금만 이제 그냥 올해 이제 큰 경험도 한번 더 했고, 지금 내년 사업을 준비하면서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많이 이렇게 제가 협조를 전화상이든 뭐든 해서 항상 이렇게 제가 많이 문의를 드리는 편이죠. 지금 현재로서는요. 예. 그래서 이제 금년에 이제 우리 사장님이 이제 6월 26일 날 시금치 심어갖고 7월 26일 날 수확을 하셨더라고. 그 전에는 5월 달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때 처음으로 5월 달부터 시작은 했어요. 시금치를. 그 기역열무 나오는 그 밭에 시작했고, 그쪽에서 시금치의 어떤 그 매력을 좀 느껴서 제가 이제 6월 달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7, 8 추석 전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시금치를 계속, 올해는 한 6, 7, 8, 9 한 3개월 정도는 3기작 정도를 3기작 정도로 이제 시금치를 심은 거죠. 그 상기작 심을 때 이제 밑거름에 이제 땅 살리기 들어가고 상기작 한 번에 퇴비 들고 3번을 했나요? 아닙니다. 저기 퇴비는 어차피 봄에 한 번 한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매 작기마다 땅 살리기 위주로 놓고, 또 이제 말씀은 어떻게 했냐면은 시금치를 이제 중점으로 심을 생각을 한다니까 매 작기마다 그럼 땅 살리기를 몇 포씩은 넣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새토형이나 뭐 하나로뚝 같은 경우는 늘 파종할 때마다 저희가 꾸준히 했었고 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한여름에는 땅 살리기는 거의 3-4포나 뭐 몇 포씩은 항상 누면서 제가 시금치 파종은 계속 지속적으로 했었죠. 우리 이 부장님은 이쪽에 이제 3년 우리 송 사장님하고 3년 거래인가? 횟수는 그렇지만 이제
만 2년. 예. 그래서 우리 송 사장님 그 컨설팅한 걸 좀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처음에 이제 그 해드림은 이쪽에서 오랫동안 이제 유통을 하시고 또 이제 일정 부분 그 개인이 이제 그 생산도 하시는데 그 이쪽에서 또 많이 알려진 그 유통하는 업체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직접적으로 제가 이제 2년 전에 이제 해드림이라는 거는 이제 그 옥장옥반 반장님 그 골프 모임을 같이 하셔서 소개받아서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그때 제가 왔을 때는 제가 애로점이라든가 이런 걸 또 상담을 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건 우리 송사장님께서 솔직하게 이제 본인의 이제 농사 경험과 그다음에 현재 내 토질의 상태를 정확하게 저한테 이제 알려주셔서 애로점이 그 문제점을 얘기를 하셔서 그 가장 급한 것부터 이제 그 컨설팅을 해서 이제 그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땅이 점점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효과를 보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사장님 여기 제일 문제되는 게 뿌리옥병이었다며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네. 예, 처음에 저기 우리 이번 처음에 뵀을 때 그때 이제 노곡장목권에 있는 그 박수성 반장이라는 분한테 이만저만해서 이런 얘기가 이제 누구를 소개시켜 준다고 하셔서 오셨는데 네. 그 당시에 제가 5월달에 뿌리옥병이 그냥 전밭에 막 와 있는 상황에서 진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했어요. 이제 뭐 햇빛에서 노출을 시켜서 뭐 물 내리고 땅 말리고 노출해서 뭐 한 14, 5일 가량 뭐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항상 급하잖아요, 농사꾼들은. 그렇죠. 예. 15일이라는 기간을 빈밭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그 방법도 제가 한 일주일씩 한 밥도 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호간나 골드든 뭐 뿌리 혹병에 대한 그 발생 안 되는 뭔가를 항상 치면서 이렇게 작물을 만드는데 아시다시피 호간나 골드 그것도 가격도 만만치 않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장기적인 부분으로서는 저걸로만 모든 게 해결 방법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장님 뵙고 지금 이제 새토양이라든지 하나로뚝이라든지 지금 땅살리기라든지 이런 말씀을 듣고 그냥 무식하게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예. 그리고 계속 하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의 땅에 대한 그 뭔가가 이제 좀 틀려진다. 달라진다. 예, 달라진다. 왜냐면은 이렇게 저도 뭐 밭을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벌써 밭을 밟고 지나갔을 때 그 느낌 자체가 이제 뭔가가 좀 틀리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 이렇게 뭐 약간 푹신하다 그럴까. 예. 그런 느낌도 받고 이게 과연 이거로 인해서 틀려진 건가? 진짜 말대로 어느 정도의 그 토양 질이 많이 좀 바뀌어간다라는 걸 한 3, 4개월 정도 지나고서부터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뿌리옥병도 어느 날 뿌리옥병도 다행스럽게 그 뒤로 이제 많이 없어졌고. 예.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좀 보충 설명드리면은 그 이제 이 뿌리옥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토양 환경 개선이 되지 않으면 낫지 않습니다. 네. 아무리 호간나나 명작을 준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호간나, 명작, 후런사이드 이 등록된 약재가 좋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토양이 산성화돼 있을 때는 그것도 이제 방제가가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호간나나 명작이나 또 이런 후런사이드를 칠 때는 하우스에 수분이 많은 데다가 살포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먼지가 날릴 정도로 된 상태에서 뿌리고 노타리 쳐서 두둑을 만들어 이 효과가 나는데 수분이 많으면 한 대로 다 뭉쳐버려요. 그리고 이 십자가 작물은 어느 걸 구분하든 간에 뿌리옥이 한 번 생기면 열무도 생기고 배추도 생기고 다 생깁니다 이게. 네. 근데 이제 뿌리옥이 생기면 표층 한 10cm 정도에서 생기는데 이 혹이 생겨버리면은 이제 물 양분 올라간 도관을 막아갖고 이게 시드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하우스에 심으면 가장자리 수분이 많은 데가 더 심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수분이 많으면 또 더 심해. 그래서 이 두둑도 높여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더 근본적인 거는 토양 환경 개선을 시켜줘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부장이 이제 그 땅 살리기 유기지를 이제 권장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동에 몇 폰, 6폰 오셨다 그랬나요? 저희가 이제 그 차 걸음을 놓고 나면 예. 보통 6, 7포.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150평 기준 예, 예. 차걸음이 그게 얼마 들어가요? 2.5톤 기준이니까 그게 한 차 반 정도. 금액적으로는 한 차 반이면 한 17만 원 돈 들어간다고 17만 봐야죠. 원? 예. 네. 17만 원, 18만 원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 정도- 한 차 기준이 한 12만 원인가 정도. 그 정도면은 차라리 토양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제 땅 살리기 넣는 게 좋습니다. 17만 5천 원이면 7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하우스가 180평에 200평에 뭐 다 따지는 게 200평이니까요. 고랑까지 다 따지면 200평 실제. 기준해 갖고 제 땅 살리기를 차라리 차고름 17만 원어치 넣지 말고 그거 7포에다가 10포 내지 12포만 넣어줘 버리면 완벽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간단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12포라고 그러면 이제 30만 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이 토양에 들어가면은 토양에서 수분만 만나면은 땅 살리기 유기질을 뿌리고 수분은 좀 충분해야 돼요. 네. 수분만 만나면은 이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토양이 공국이 생겨버려요. 제일 잘하는 게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이 질소 고정균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4개월 내지 6개월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거름 폭발을 안 해. 우리가 미숙 퇴비를 놓고서 밭을 갈아서 심고 나면은 토양의 지온이 올라가면서 바로 가스 나오는 게 아니라 한 20일 있다가 가스가 나와갖고 이 끝이 타고 일그러지고 막 그러는데 그런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겨울철 작물은 이 지온 상승 효과가 좋아요. 이게. 그래서 이 작물의 냉이라든가 동해도 덜 받고요. 이 비료가 들어가서 토양의 수분을 만나면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호미끝단들한 토양도 부실부실해. 아까 사장님이 걸어가면 느낌이 틀리다는 게 이게 토양이 부실부실해져 갖고 스펀지 토양이 돼서 그런 겁니다, 이게. 네. 그리고 또 잘하는 게 뭐냐면 이 속에 드는 효모균 미생물이 뭐를 잘하냐면은 토양 속에 그동안 사장님이 냈던 퇴비에 뭐 이런 거에 잔류하고 있는 불용성 인산. 사장님은 토양 검사를 하면 그 불용성 인산 수치가 상당히 높을 거예요. 이게 퇴비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밭에 300 내지 400 정도인데 1000에서 2000까지도 나오거든요. 이 불용화되어 있는 거를 가용성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살리기가 들어가면 그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뭘 해주냐? 열무나 모든 식물 뿌리에선 탄수화물이 나오면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이 그거를 먹고 토양에 있는 질소인 미량요소를 분해해서 이게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상리공생을 했는데 서로 주고받는 데입니다. 그건 이미 그건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토양이 부실부실해지면은 산소 공급이 잘 되고 물 간직력도 좋고 가뭄도 훨씬 덜 타잖아요. 그래서 여기 남양주라든가 포천에 이쪽에 엽철에 시는 분들이 1년에 5기작, 7기작씩 하다 보니까 수확만 하면 그 이튿날들 심어. 근데 그 이튿날 심으려니까 마른 노타를 치고서 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서 파종하고 위에서 물을 주니까 제일 문제가 번데기 현상이잖아요. 물이 잘 스며들어가질 않아. 그러니까 번데기 지니까 밑에서는 종자가 발아대도 억제니까 이게 나오질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땅 살리기를 놓고 물을 충분히 주고 3, 4일 있다가 수분이 딱 맞았을 때 노타리 쳐서 파종하고 위에서 스프링클러나 분수를 물 살짝만 줘도 밑창에 수분이 있으니까 이게 같이 붙으니까 금방 되잖아요. 첫째 발화율이 좋아요. 네, 발화율이 예. 좋은 거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번데가 없어요, 저희 예. 밭에. 그 번데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번데가 져버리면 발화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저도 발화율이 떨어지면 수확량이 또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그래서 이제 지난번 우리 사장님 제가 이제 우리 이 부장이 그 사진 찍어 놓아서 보낸 거 보니까 네. 그 6월 26일 날 파종해서 7월 26일 날 작업을 했더라고요. 시금치요? 예, 시금치. 아, 예. 그때 뭐 한 3,000단 가까이 나왔다며요. 정확하게 한 2,980단 나왔어요. 거의 3,000단. 20단 빠지면 3,000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달 만에 1,500만 원 나온 거네. 5,000원만 받아도. 이게 한 방구를 쓰거든, 이게. 그래서 이 기회는 꼭 오는데 농가들이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를 잡으려고 그러면 토양 환경이 개선돼야지 되지. 사장님 기술 갖고 2,980단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장님도 느끼셨다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요 엑스칼리버 골드는 뭐냐면은 이것도 근권 미생물이거든요. 콩의 뿌리옥 박테리아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시금치 종자에다가 버무려서 파종하면은 10봉 내지 20봉 버무려서 파종하면은 이게 수확할 때까지 가거든. 이게 제일 잘하는 게 발화촉진, 밝은 촉진. 그리고 이 균이 토양병으로부터 뿌리를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새토양 엑스칼리버하고 이 땅살리기하고 두 가지만 들어가면 토양 환경 개선을 50%는 그냥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모든 농사가 토양에서 다 잡아된다. 토양 환경이 7, 80%고 그 다음에 사장님의 기술은 20, 30%. 그래서 특히 하우스 하시는 분들 20, 30%는 뭐예요? 온도, 습도, 환기. 하우스 그게 생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만 잘 지켜주면 이건 저절로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위에다가는 이제 요 F백하고 이제 하나로뚝을 쳐주셨잖아요. F백은 이제 질소흐름을 조절해 갖고 이제 균형 있게 크게 해주고 요 하나로뚝은 이제 살균 효과를 높여주는 이제 보조제인데 엽채류 벌레만 아니면 약 줄 일이 없잖아요. 여름철에 벌레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약 쓸 때 같이 이렇게 쳐주시면은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오늘 온 이유는 이제 금년에 이제 한 해 농사들을 마무리하고 지금 또 내년 농사를 준비하는 농가들도 많고 그래서 요즘에 이쪽에 이제 시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전화도 문의도 많이 오고 그래갖고 이 시비 문제. 그래서 이제 사장님도 이제 일반 탭이 그 발화된 탭이지 않습니까? 덜 부숙된 거 갖다가 한 차 반씩 넣으면은 17만 원 정도 들어가면은 우리 거 7포에다가 또 이제 5포만 더 해서 12포만 쓰게 되면은 200평 하우스에 아주 훌륭합니다. 12포 내지 13포만 넣으면은 간단하고 오히려 토양은 더 좋아지고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첫째 이제 가스장애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1년에 2번 넣으시니까 그렇게 해서 2번만 하시면은 더 토양도 좋아지고 상품도 좋아지고 이제 특히 하우스에서 이쪽에 문제되는 이제 번데기 문제도 해결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비료를 넣었을 때는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된다. 그것만 저기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것도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그러니까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봄 가을로 우리가 이제 차거름을 놓는데 아예 그걸 일제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22포요? 20 몇 포라 그랬죠? 12포. 한 동당 12포? 이거는 매번 매 작기마다 그만큼 평당 그러니까 12포 내지 15포 첫 번에 넣고 그 다음에는 3포씩만 넣어도 될 거예요. 그 작기마다 작기마다 3포 내지 4포만 들어가도 충분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제 우리가 6개월에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떨어진 것만 보충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4, 5포 정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봄 가을로는 12포를 놓고 12포 정도를 놓고 그리고 나서 뭐 매 작기마다 한 3, 4포 정도만 그렇게 집어넣고 뭐 특별하게 다른 거름은 넣을 필요가 없다. 거름은 넣을 필요 없어요. 비료는 넣으셔도 되고. 화학비료요? 화학비료. 화학비료는 제가 그렇게 썩 선호를 잘 안 하는 약간은 넣어야 돼요. 약간은. 왜냐면 초기 생육은 시켜줘야 되니까. 이제 그것도 또 상태 한번 봐가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거름을 많이 뭐 100포씩 갖다 놓고 많이 갖다 놓는다 그래서 그 거름이 다 먹는 게 아니잖아요. 미생물의 활동에 의해서 그 비료를 분해시켜줘야만 이게 먹는 거거든, 작물이. 근데 이제 미발효된 TV가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좋은 미생물보다 나쁜 미생물이 더 활성화가 끼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꽃병, 시들병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지난번에 200평에 2980단 그 시금치가 나왔다는 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사장님 20년 하우스에서 시금치 할 생각도 못했던 땅이지 않습니까? 여기 시금치 하려면 갖다 복투하고 2, 3년 하고 그랬는데 객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양 환경이 좋은 미생물, 그러니까 이꽃병 일으키고 녹균병, 역병 일으키는 균이 못 자라게끔 만들어주는 게 더 토양 환경 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비료를 넣게 되면 훨씬 더 그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좋은 퇴비를 넣게 되니까 이제 아까 그 많던 뿌리옥병도 서서히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도가 낮을 때 그게 더 심해요. 근데 이제 토양에 유기물 함량 충분하죠. 산도 맞춰져 가죠.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가도 이제
토양 환경이 개선되니까 작물은 잘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지금 요 준비한 예. 요 대관령에 지금 하우스를 저는데 이제 내년 봄 4월달에 이제 저희가 거름을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이제 거름을 넣고 땅살기를 놓아야 되느냐 거름 땅살기 넣지 말고요. 10평에 하나씩 넣으셔요 여기다가. 여기 이걸로 예, 이걸로만 넣고 그냥 예, 그래서 시작을 해라. 생땅이에요? 예, 생땅 아니요. 노지에서 시금치를 했던 아니야 시금치는 예전에 했었고요. 우리가 거기 안 간 지가 한 2년이 좀 넘었는데 전에 이제 배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헥터 한 땅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냥 10평에 한 번 딱 넣으셔요. 하나씩. 예, 그리고서는 왜냐면 이 헥터 한 땅들 여기 이제 헥터면 토양이 금방 좋아지는지 알잖아요. 예, 그렇지 않죠. 헥터 한 토양은 아무리 퇴비를 갖다 둬도 1년은 안 돼. 네. 흙하고 거름하고 따로 놀어 이게. 토양의 배사 구조가 틀려지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제 산도가 토양 검사를 해서 산도가 낮으면은 pH를 맞춰야 되니까 소속해를 넣으셔야 되고 일단 토양 검사를 해보셔요. 토양 검사를 하고 나면 제가 처방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토양의 진단에 따라서 pH가 낮으면은 올려줘야 되고 높으면 낮춰야 되잖아요. 이 pH가 안 맞으면 아무리 좋은 거는 갖다 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씨, 염류농도 이 두 가지만 보면 웬만한 건 다 돼요.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예, 토양 검사를 먼저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대관령 같은 데는 이제 첫 번 심는 거니까 이거 10평에 20일 전에 넣으셔요. 20일 전에. 20일 전에요? 네, 그 미리 넣어갖고 수분을 충분히 맞춰갖고 한 달 전에도 괜찮아요. 네네네. 그래서 수분을 충분히 해줘야 토양에서 이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토양이 좋아지니까 그리고 예. 수분 딱 맞춰서 심으면은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거지. 네네네네. 네, 그렇게. 무슨 말씀 알겠어요. 아니 내가 요거는 사실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냥 여기처럼 거름을 놓고 차거름을 놓든 뭐 어떤 거름을 놓고 이거를 뭐 여기 방법대로 6, 7포 정도만 넣어서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간단하게 이걸로만 모든 걸 다 예.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제가 거니까. 제주도 감귤밭서부터 뭐 여기 강원도까지 다 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이제 그 특성이 또 다 있어요. 제주도 대전 같은 데는 비 오고 나면은 호미굿도 안 들어가 마르면은. 그래서 이제 귤밭 같은 경우가 이제 해거리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 거 쓰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양분을 공급하니까 해거리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게 토양에 2번만 그렇게 해주시면은 엄청난 그 효과가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가 이제 저절로 잘 되는 거지 저절로. 토양이 산도가 맞으면 저절로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금년에 돈 많이 벌으셨나요? 하우스가 얼마 안 돼서 많이 못 벌었어요. 가격은 좋았는데 농사 잘 됐는데. 이게 이제 참 뭐 아시다시피 뭐 매번 그렇게 다 잘 되면야 좋은데 네. 뭐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제 내년에 여기 하우스 대관령 하우스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요런 토대로 해서 제가 일단은 하면은 좀 자신감이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하여튼 기회 되시면은 또 네네. 이제 같은 회원들이 또 사장님하고 같이 유통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뭡니까 그 사장님이 계약 재배하시는 건가 같이 하시는 건가요? 그분들은? 뭐 딱히 계약 재배를 하는 데가 있고요. 네. 그냥 일반적인 생산 하다가 이제 우리가 필요로 했을 때 이제 가져오는 사오기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뭐 우리 사장님은 이제 생산, 재배, 유통을 이제 함께하는 시스템을 갖춰 놓으셨으니까 다른 네. 분들은 좀 돈을 더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아요. 이게 꼭 유통하고 같이 한다고 해가지고 예. 돈을 뭐 더하고 덜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하우스 자꾸 늘리시는 거는 이제 유통을 하려면 안정적인데 물량 때문에 늘리는 그렇죠. 거예요. 예. 가장 큰 거는 이제 원활한 우리 자가 생산된 물건을 유통을 해야 되고 또 제가 작업을 하는 거하고 또 다른 데에서의 그 작업하고는 스타일이 또 틀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 스타일에 맞게 유통을 하려다 보니까 내 밭에 있는 물건을 내 스타일로 작업을 하려니까 내 밭이 많아야 된다라는 생각이죠. 다른 데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좀 이제 내 마음에 안 드는 물건들이 상품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제 그런 퀄리티를 좀 높여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해드림 브랜드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 네, 사장님들. 지금은 요즘은 뭐 어느 납품을 하더라도 옛날 같이 막 대충 작업해서 가져가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예, 이게
발전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좀 넓혀야 된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예. 하여튼 우리 사장님 그런 좋은 생각 가지고 그러니까 좋고요. 오늘 네.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부장님은 또 이쪽 지역에 또 컨설팅해서 이렇게 농사 잘 졌다 그러니까 저도 기분 좋고 좋습니다. 지금 앞 보니까 그 농가는 농가대로 유통하시는 분들 유통하는 대로 안정적인 품질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게 그게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는데 지금 가장 필수적인 것 같은데 환경의 변화가 지금 기후 변화가 점점 심화되면서 그 토양에 대한 중요성도 굉장히 앞으로 점점 더 농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그 해드림 영농기업법인 사장님하고 그 하우스 연작장에 대해서 특히 이제 서울 근교농업의 이제 하우스들의 문제점을 짚어봤는데 지금 말씀 들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흥농사정세트 농법은 우리 농가들이 매뉴얼이 없어도 재배 기술이 없어도 재배는 데다가 적용만 하면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 말씀 잘 들으셨으니까 일부만이라도 적용해 보시면은 우리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네.